라인. 운명은 어디로? 다카이치 이펙트가 던지는 파장. 지금 일본 정치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다카이치 이펙트거든요. 단순히 총리 한 명이 바뀐 게 아닙니다. 자민당 일강 체제 위에 올라선 절대 권위형 리더십. 그리고 재팬 퍼스트 정책이 일본 전체의 방향을 틀고 있어요. 야후 재팬 정치 기사 댓글란에 베스트 댓글 2개를 보면 분위기가 확 느껴집니다. 좋아요 21,000개를 받은 댓글이 이제야 일본이 일본다워진다. 이고요. 좋아요 16,000개짜리 댓글이 강한 일본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다. 입니다. 분위기 심상치 않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숨겨진 이중성을 완전히 해부해 드릴게요. 한국인에게 지금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끝까지 보시면 답 나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국가주도 반도체 전략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구조예요. 일본 정부가 직접 자금을 밀어넣고 전략 품목을 지정하고 공급망을 통제합니다. 이게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에요. 야후 재팬 댓글에 한국과 대만에 맡겨뒀다가 당한 거 잊었나? 라는 반응이 줄줄이 달렸거든요. 이건 사실상 한국을 직접 의식한 발언 아닌가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동시에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기사에도 감정과 비즈니스는 분리해야 한다 라는 댓글이 달렸다는 겁니다. 강경함 뒤에 실리가 있어요. 이 포인트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은 경제안보 문제입니다. 고성능 무기 수출을 본격화하겠다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일본은 81년 전 군부 주도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국가 중심 사고를 오랫동안 경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야후 재팬 댓글에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 라는 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우크라이나를 보고도 방심하자는 건가? 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진 세대에서 오히려 군사력 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한미는 방위비와 통상 문제로 미묘하게 갈등하는 사이. 미일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있어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일 공동훈련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댓글에는 미국과의 신뢰는 생명줄이다 라는 말이 반복돼요. 근데 동시에 한국과의 군사 협력 기사에는 한국은 믿을 수 있나? 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이 간극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일본은 지금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서 지역 패권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그 설계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반전이 더 충격적입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끝난 직후 일본 내 일부 경제지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했거든요. 그 타이밍이 정말 묘합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사를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통화 협력 카드를 꺼내든 거잖아요.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발언은 거의 없었지만 댓글에는 경제가 우선이다. 감정은 접어두자 라는 반응이 좋아요.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냐면요. 다카이치 정부가 정치적으로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실리 협상의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강경 이미지와는 다르게 돈 앞에서는 굉장히 냉정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다카이치 이펙트의 본질입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 일본이 통화 스와프를 먼저 제안해 온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조건을 걸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한국 내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전, 바로 라인입니다. 라인 문제는 단순한 앱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를 압박하면서 라인의 지배구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네이버가 대주주인 라인 야후에 대해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경영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후 재팬 댓글에서 좋아요 10,000개 넘는 댓글이 2개뿐이었는데 둘 다 국민 정보는 일본이 통제해야 한다는 방향이었어요. 반면 또 다른 댓글에는 라인을 흔들면 일본 사용자도 피해본다 라는 현실론도 나왔습니다. 이게 현재 일본 여론의 무게중심이에요. 안보 우선이지만 편의성 손실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라인은 지금 한일 관계의 상징이자 시험대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한국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는 숨겨진 균열이 있어요. 겉으로는 강한 일본을 외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한국과의 공급망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특히 반도체 소재와 장비 쪽은 상호 의존 구조가 너무 깊습니다. 일본 중소기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한국과 끊으면 우리부터 망한다 라는 글도 올라왔어요. 이 목소리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업은 국가 정책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실제 공급망에서는 한국과의 거래를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협상 카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재정 지출 문제예요. 발사는 일본인을 만들겠다는 게 다카이치 이토농의 핵심 슬로건이거든요.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겠다는 건데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결국 엔화와 금리에 부담이 갑니다. 일본 경제 기사 댓글에 결국 세금으로 돌아온다 라는 회의론이 적지 않아요. 강한 일본을 외치지만 지갑 사정은 냉정하다는 거죠. 국내 경제 불만이 쌓이면 여론이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평론가는 다카이치 리더십을 두고 천왕처럼 우러러본다 라고 표현했어요. 절대 권위형 리더십이 단기간에는 속도를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로감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일본 정치 역사에서도 강한 지도자 이후에 급격한 반작용이 온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롤처럼 보여도 3개월 뒤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한국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한미는 미묘한 균열, 미일은 밀착. 강한 일본을 외치지만 경제 앞에서는 계산적. 라인 문제는 상징이자 시험대. 반도체 공급망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레버리지를 쥐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게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결국 변수는 여론과 경제, 그리고 미국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본 내부 여론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일강체제처럼 보여도 경제 이해관계 앞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강경한 정치 구호와 실제 기업의 움직임이 따로 가고 있다는 게 지금 상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한 일본 노선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위협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까요? 라인 문제는 원칙 대응이 맞을까요? 아니면 실리 협상이 맞을까요? 지금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 의견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고리즘에 힘을 실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내부 경제 지표를 숫자로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다음에 봬요.